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꺾고 세계 전기차 1위에 우뚝 선 BYD와 그 창업자 왕찬프 시엔성 스토리입니다. 자, 요즘 중국 언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각 언론, 신문, 방송마다 지금 도배를 하면서 BYD란 회사를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자, BYD란 회사, 전기차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물론 배터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온지 않은 듣보잡 회사였고요. 굳이 이 BYD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모토로라 스마트폰 쓴 분들은 이 BYD라는 스펠링을 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삼성 갤럭시의 배터리는 그 뚜껑을 까서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 뚜껑을 까면 그 배터리에 BYD라는 상표가 있었더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아주 듣보잡 자그마한 회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명의 BYD가 이제는 전기차 회사로 우뚝 서서 세계 제1위, 그것도 테슬라, 잘 나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신화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환호작약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을 이겼다, 이런 보도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자동차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중국은 도로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늦게 개척이 됐고 자동차 산업은 한국보다 훨씬 더 뒤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汽车라는 이름으로 베이징 시내의 택시의 절반 이상이 한국 현대차가 휩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컴플렉스는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도로가 정비되고, 또 중국은 미국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이 큰 나라를 왔다 갔다 이동하는 데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그 성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자동차 없으면 미국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중국도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기술이 낙후돼서 상당 기간 중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니,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아픈 심장, 무너지는 심장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1기 때, 그러니까 벌써 12년, 13년 전입니다. 그때 자동차 굴기를 하고 우리 한번 전기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역대 중국 정부들도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현대차와 합작회사를 베이징汽车를 세운 것도 사실은 한국의 물건을 사겠다는 것보다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언젠가는 중국 전기차 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웅대한 꿈을 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열악하던 미미하던 중국의 자동차,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이 좀 중요한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의 테슬라를 꺾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축하할 만한 잔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때리는 속에서 최근에 딥시크가 인공지능을 싸게, 그러나 미국 못지않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해서 중국이 한 차례 정말 환호성을 지른 적이 있는데, 사실 딥시크라는 부분은 일부 특정 부분, 아직도 일반 대중에는 보편화가 되지 않은 첨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바로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 자동차가 테슬라를 꺾었다? 가뜩이나 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백악관에 딱 앉아서 트럼프 옆에서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2인자가 미국을 꾸려가는
주도자가 하는 자동차 회사보다 더 많이 팔았다. 그야말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그러면서 중국 드림,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흔히 무에서 유를 창출한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클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고 그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것은 뭐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또 미국인 스스로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아메리칸 드림을 누르고 차이니즈 드림이 이제 떴다. 자, 왜 여기서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그동안에 중국 기업들은 이를테면 중국 은행이라든지 중국 석화 이런 것들은 국영기업이거든요. 국영기업은 정부가 그냥 자금을 몰빵해서 키워줬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처럼 시장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그런 아메리칸 드림과는 좀 무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BYD는 미국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 차이니즈 드림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게 중국 언론들의 지금 보도입니다. 자, 우선 비야디라는 회사는 배터리와 전기차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매출 1위로 올라섰는데 배터리 부분에서도 세계 2위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뭐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시작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비야디의 창업자 왕찬푸 스토리를 보면 뭐 중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죠. 왕찬푸, 성이 왕씨고 이름은 우리식으로 하면 전복입니다.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고요. 자, 왕은 왕시현성 할 때 왕자에, 전은 전할 전자예요. 트랜스퍼, 전달하다. 그 다음에 복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그러니까 복을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그 복이 바로 왕찬푸 선생의 이름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왕시성을 가졌지만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요즘 이 왕찬푸 선생은 중국에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큰 복을 내렸다. 이것이 중국 언론들의 칭송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분 인생을 잠시 한번 훑어보죠. 이분 1966년생입니다. 아직 60도 되지 않은 뭐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생이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팔자가 사납다. 이러면 흙수저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흙수저로 태어난 거는 그나마 부모가 있기 때문에 흙수저 얘기를 수저 물려주는 부모라도 있었잖아요. 왕찬푸 선생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실 부모, 양부모 다 돌아가셨습니다. 깡촌에 그 중국 안후이성의 한 시골 도시에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다가 목수도 그냥 본인이 자영업을 한 게 아니고 남의 일 따라서 하는 그냥 마름으로 하던 목수였는데 아무런 재산 안 남기고 돌아가셨죠.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의 드라마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히 그 차이니즈 드림에서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그 형들, 왕찬푸의 형과 형수가 상당히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형과 형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생업 전선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이 왕찬푸가 공부에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학교 다 중퇴하고 그만두고 집도 안 사고 오로지 동생 하나의 학비를 댑니다. 그래서 중난대학이라는 중난다슈에 중국의 상당히 명문대학입니다. 여기에 야금학과, 우리로 보면 금속공학과, 여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고선 당시 이제 막 시작하던 베이징 배터리, 중국 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배터리 회사에 좀 다니다가 그 당시에 일본은 사실 세계 배터리의 기술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곳이 일본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이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일본이 먼저 눈을 떴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니켈과 카드뮴을 조금 좀 멀리하는 이런 시대에 일본 배터리 기술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배터리 회사를 아예 세웁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중국에서는 안 팔리니까 일본 전자제품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일본 전자제품 하청업체로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도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조그마한 배터리 소재 부품. 그래서 이 사람은 중난대학 야금학과에서 배터리 연구를 해서 한평생 배터리와 함께 살아온 그야말로 배터리 아저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3년에 와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 배터리가 전자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자동차에 쓰이겠구나. 그러면서 전기차 회사로의 도약. 자, 이 선택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안 춘찬이라는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재빠르게 싼 값에 사들입니다. 이게 화석연료차, 내연기관 차였거든요. 본인은 자기가 배터리에 대해서 전문가고 자신이 있으니까 자동차, 내연 자동차의 외형만 있으면 거기다가 전기차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2008년에 찰리 먼거를 만납니다. 이 찰리 먼거, 워런 버핏의 선배고 한동안 버크셔 해스웨어 투자 총대장,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워런 버핏이 존경한 선배예요. 이 찰리 먼거가 바로 배터리 산업이 유망하다 하면서 왕찬프에게 배팅을 합니다. 이 왕찬프의 사업 내용을 쭉 지켜보던 워런 버핏, 사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 잘하는 사람, 지금 현재는 주가는 낮은데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 이런 거 골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자, 배터리와 전기차를 연결하는 한번 일을 내겠다. 이래서 2008년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이 BYD라는 회사. 이 BYD라는 회사는 원래 비아디라는 왕찬프 고향, 그 깡촌, 그 길거리 이름이 비아디예요. 비아디인데 이제 이름을 국제화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을 스펠링 BYD로 바꾸고 Beyond Your Dream 억지로 맞춘 거죠. 그러나 그 취지는 자, 꿈을 실현하는 회사다. 꿈을 넘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이상을 만들면서 영어 이니셜 BYD로 따왔죠. 여기서 이 워런 버핏의 돈을 투자받으면서 이제 공동 주주가 됐거든요. 지금도 워런 버핏이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특히 이분은 배터리를 가지고 비아디 배터리를 테슬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팔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어떤 배터리를 원하는지 테슬라 제품도 뜯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테슬라의 배터리를 판 게 테슬라 기계를 해부하는 데 더 목적이 있었다. 이게 왕찬프 시엔생의 나중에 회고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차를 만들게 됐어요. 물론 이 비아디의 차는 테슬라보다는 좀 저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막강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좀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장률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BYD의 성장률은 거의 60%거든요.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 매출이 지금 제로거나 마이너스, 그 전년 동기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속도로 몇 년만 간다면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세계 전기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는 상당히 멘붕이죠. 특히 최근에 이 비아디가 배터리 충전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가는 그야말로 배터리 혁명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배터리 충전 시설 능력이 앞서 있다는 곳이 테슬라고, 테슬라의 충전 시설 이름은 슈퍼차저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왕창 충전하고 왕창 달린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20분 정도는 충전해야 되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250km 정도? 전기차에서요, 배터리 충전 시간은 생명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름 쓰는 내연기관차는 주유소가 전국 모든 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갈아 끼울 수도 있지만, 전기차는 아직은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충전 능력을 개발했다. 이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이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그냥 롤러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그냥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BYD와의 경쟁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흙수저 물려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형과 형수의 수저 물고 자랐던 그 왕창푸가 지금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가 됐다. 자, 이 대목은 중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국이 정말 빈부격차가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차이니즈 드림의 본고장이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적수가 아니다를 선전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테슬라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또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전기차의 자율화, 아직은 뭐 기술 혁신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한 번 또 제3의 제4의 재역전의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중국의 비아디가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저 시골의 깡촌 시골 촌 아이가 형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토대로 배터리 산업을 창업하고, 배터리에서 한 수 더 나아가 배터리와 전기차를 연결한다. 특히 이 왕창푸는 전기차를 판매도 1등이지만요, 그 왕창푸가 하고 있는 배터리, 이게 지금 중국의 배터리 시장을 CATL과 함께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설 전기차가 나왔을 때 이 비아디가 테슬라는 하지 못하는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생명이거든요. 일단 배터리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또 한 번 충전해서 많이 갈 수 있는 그 능력,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배터리의 무게, 배터리의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성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회사 중에서 자기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것도 상당히 고수준의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비아디 하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현대 기아차가 선방을 하고 있지만은 왜 우리나라는 코리안 드림이 없느냐? 금수저, 흙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많은데 우리는 이런 신설 기업이 새로 드라마를 쓰고 역사를 쓰는 왜 기업이 없느냐? 창업과 벤처의 생태계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비아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도 코리안 드림의 그 큰 꿈을 이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 전기차로 부상한 비아디와 그 창업주 왕창푸 셴성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중국의 차이니즈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